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연결되셨습니다.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한국 FMB요. 흥국 FMB요. 자, 매수가 네네. 비중 얼마나 되세요? 매수가가 처음에 조금 사가지고 나중에 좀 물 타가지고 네, 24,000원요. 24,000원이요. 예, 예. 너무 3만 원 할 때 사가지고 조금 물 타가지고 비중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비중은 10%요. 그래도 물 탔는데 비중이 아주 많지는 예, 예. 않으시네요. 그게 다행스럽게. 7만 원 가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던 예, 예. 종목이죠. 몇 년째 납니다. 지금 거의 뭐 3만 원대 들어가셨으면 2016년부터 가지고 예, 오셨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의뢰를 하신 그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너무 내려가서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네. 다른 분들도 다 상담하고 그랬나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 난생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예.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포기 상태에 있었죠 뭐. 빨리 전화 주셨으면 조금 더 답이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예. 이 기업 그러면 뭐 손절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점들 도와드려야 될까요? 저는 뭐 다른 거로 갈아타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대로 기다리면 이제 너무 지겨우신가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님, 용기 내셨다고 하시는데요. 전략 어떻게 해주실까요? 물이 엎질러졌는데 네. 이게 지금 담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뭐 24,000원대, 22,000원대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8,890원이면은 여기서 지금 더블 나오더라도 마이너스인 건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비중이 10%다라는 거, 이 정도가 다행이긴 한데 그 시청자님, 네네. 흥국 FMB가 어떤 기업인지는 혹시 아세요? 그걸 뭐라 그러나 과일 주스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처음에 공모주 청약할 때 보니까 7만 원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자꾸 안 오르고 떨어지기만 해서 몇 번 증권회사에 내가 이거 다른 거로 갈아타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회사가, 그 적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다리는 게 이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그냥 과일 주스까지만 아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밖에 모릅니다. 그래 요새 그 20, 30대 사람들 카페 같은 데 많이 가보면은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일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농축액 같은 거. 예, 예. 네, 그쪽 관련돼서 잘 팔려요. 네, 잘 팔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모를 했을 때가 최고의 피크 때죠. 그러니까 예, 예. 한국 FMBA 사업하는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국내 쪽이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게 되면 국내 쪽에서 이 성적이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해외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예, 예. 아니면 새로운 메뉴를 내놓고 그 메뉴가 대박이 난다거나. 근데 그 메뉴를 내놨는데 이 메뉴를 내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구 개발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식자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 기업 잘 보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그 653억인데 만약에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653억이에요. 그러면은 네네. 주가 한 17,000원 정도 됐으면 시가총액 한 1,200억이라는 얘기고, 그죠? 한 32,000원 되게 되면 한 2,400억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사이즈를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를 잘 보면은 매출액을 보면 됩니다. 이 기업이 2014년도에 매출 나왔던 금액이 350억이고요. 예. 영업이익이 8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6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테마의 성격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추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얼마만큼 포화 상태냐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답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 이게 늘어나는 추이가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OPM이 늘어나지 않게 되게 되면 더 이상 밸류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매출액 추이가 되게 중요한데 2014년도에 350억 매출 찍었던 게 2015년도에 396억 조금 늘어났고요. 2016년도에 414억. 그 다음에 2017년도 기준 440. 그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신제품들이 하나 좀 개발되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86억 나왔던 게 2016년도에 39억.
그러니까 어떤 단가 인하가 있었다거나 R&D 쪽 관련된 이런 연구 개발을 했었던 게 지지부진하거나 성과가 나오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테마로도 묶여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뭐 이상한 테마라도 묶여가지고 주가가 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테마가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내수 쪽 관련돼서 뭐 CJ라든지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내수주 전반적인 이런 이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없다 보니까 뭐 시청자님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포지션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을 종목 교체를 해서 예. 내가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전 너무 늦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너무 하려고 늦었다고요? 했었으면 좀 진작에 해야 되지 않았나. 아니 그렇게 왜 하려고 제가 전화를 정권회사 여러 번 하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적자 보는 회사도 아니고 회사가 괜찮다고 기다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이렇게 기다려졌습니다. 네, 일단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한테는 다른 식으로 화풀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내 운이지요, 뭐 하프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흥국 F&B가 어쨌거나 이제 신제품이 이제 2, 3분기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나서 최종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8,890, 8,900원인데 지금에서 한 12,000원 정도 반등 나와서 매도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지금 매수 가격이 2만 원대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한 2분기까지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버티셨는데 매도하기에는 저는 좀 늦었다고 보고 있고 10% 비중이라고 한다면 2분기 한 6월 달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고 신제품 나오는 성과 보고 나서 그때 좀 판단하시기 좀 맞다라고 봅니다. 예. 네. 옳다면은 안 되지요, 그러면은. 아유, 왜 그래요, 시청자님. 요거 10%면 그 평균 단가 그 추가 매수 하게 되게 되면 평균 단가가 그 뭐 한 22,000원대에서 한 9,000원 하게 되면 한 15,000원 갈 텐데 만약에 그때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또 다시 역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진짜 제일 약한 주식을 물타가지고 진행되는 거란 말.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반도체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아픈 손가락인데 이거 최대한 안 아프게 잘 처리한다. 이 정도 생각으로 가져가시기 현명합니다. 그대로 들어가라고요. 예, 지금은 6월 달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때까지 12,000원은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네. 예, 지금이라도 제약주 같은 거 바깥하면 안 될까요? 바이오 제약 관련된 섹터는 일단 시장의 중심에서 일단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타이밍을 잡으려면 저는 좀 더 늦춰줘야 된다 봅니다. 네, 시청자님 잘 판단하셔서 지금까지 좀 오래 들고 오신 만큼 조금 더 가져가신 후에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좀 있고 좀 욕심은 좀 낮추시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흥국 F&B 살펴봤습니다.